화이트, 레드 샴페인 중에서 형은 뭐 제일 좋아해요? 사실 뭐 이런 얘기에 대답하기가 되게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이트를 좋아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는 그냥 와인만 먹는 것보다 음식이랑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음식이랑 먹기에 레드보다는 화이트가 좀 더 잘 어울리거나 하여튼 뭐 이제 접근 가능한 게 많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화이트 와인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뭐 얼마 합니까? 뭐 이 가게에서도 뭐 3만 원대 팔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렴한 화이트 와인은 나름의 맛있게 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렴한 레드 와인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맛있게 느끼려면 레드 와인은 좀 개인적으로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편하게 먹기 화이트가 좋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을 좀 많이 즐긴다. 저기 참치 보니까 거기 생각난다. 포스코. 아 몰타 참치. 네. 옛날에 진짜 많이 갔었죠. 저도 안 간 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3, 4년 난 더 됐어. 난 5, 6년 넘은 것 같아. 지금도 하나? 거기? 지금도 뭐 잘 된다고 하더라고. 몰타 참치라고 그 이 작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참치를 좋아해요. 네, 한때 참치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형님한테 형님 참치 먹으러 어디 가면 돼요? 이러면 이제 야 무조건 몰타야 해가지고 자주 갔었거든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내가 회를 안 좋아하게 됐냐면 노량진 수산시장 되게 많이 가고 그 몰타 참치 많이 가니까 정확하게 2009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송년회 뭐 이렇게 모임이 많은데 12월 한 달 동안 13번을 노량진하고 몰타 참치 합쳐서 13번을 간 거예요. 한 달에 30일인데 뭐 출근하는 날 뭐 이렇게 되게 반을 가서 회를 먹으면 회가 먹고 싶겠냐고. 그 다음부터 약간 내가 회를 질렸다.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못 먹겠더라고. 와인은 한 달에 30번 먹어도 안 질리는데. 아, 그건 술이니까 그렇지. 안 질리세요? 질리는 것보다는 탐닉한다고 해야 되나?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있고 잠깐만. 여기 참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될 참치 같은데. 참치 좀 더 주세요. 아니. 아, 진짜 이거 그냥 이거 나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쵸, 자연산이니까. 그러니까 홍제상에는 자연산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생선은 뭐 양식 당연히 있고 뭐 그다음에 자연산이 모든 게 좋다는 그걸 버려야 된다. 왜냐면 자연산은 정말 맛있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관리해서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것만큼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트러플도 진짜 품질 좋은 거,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화이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네. 그 형님 그러면 참치 말고 생선도 이렇게 뜰채로 낚는 뭐 자연산이나 아니면 뭐 낚시로 하는 다르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다큐멘터리 좋아해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생선을 한 마리씩 잡는 거는 이제 그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근데 그물로 잡다 보면 거기서 그물에 있다가 물 다 빠지고 서로 위에서부터 눌리고 살은 다 눌리고 당연히 맛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중국, 일본을 다 1년에 코로나 전에는 뭐 7, 8번씩 다니다 보니까 매년 그러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유통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봤냐면 칭다오의 수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도쿄에 지금 옮겼지만 츠키지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는 노량진 뭐 많이 깨끗해지고 현대화됐는데 칭다오 시장에 가보면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전히 막 바닥에 있고 뭐 막 생선 굴러다니고 막 근데 츠키지에 가보면 너무 깔끔하게 하나씩 돼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만 제가 이제 꽁치를 본 게 있는데 꽁치가 그 얼음물에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물에 해가지고 딱 몇 마리 딱 들어있네. 근데 꽁치에 정말 그 상처가 하나 없는 거야. 우리나라 꽁치잡이는 그냥 그물로 잔뜩 낚다 보니까 상처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맛의 차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 아까 좀 미슐랭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미슐랭을 제일 많이 다녀보신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형님. 제가 사실 한국 미슐랭은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의 모든 가이드, 뭐 모든 블로그, 모든 인스타, 하여튼 어떤 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는 건 사실 당연히 개인이나 기관이나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당연히 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를 가보면 미쉐린 가이드의 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납득합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 3스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어요. 있는데 최소한 왜 3스타인지는 알겠다. 그 정도는 맞는데, 사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만 가도 동의를 할 수 없는 데들이 조금씩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가이드와 다른 거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그것보다 더 뭐 그러면 공신력이 있거나 더 그러면 객관적이거나 한 가이드가 뭐 우리나라에도 블루리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미쉐린 가이드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관광객, 다시 말하면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이 크니까, 아니 그거를 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먹는데 미쉐린 가이드를 뭐 그렇게 크게 참고를 해야 되는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딱 두 곳만 한국 미슐랭 기준 추천할 만한 레스토랑. 형님이 자주 아니 가시는 그러니까 곳이에요?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공교롭게 어제 밍글스에서 먹었는데 밍글스 너무 좋아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가지만, 저는 어제 먹고 나서 제가 그 강민구 셰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먹어보면서 글로벌하게 뭐 파리나 뭐 프랑스나 뭐 어디서나 먹은 거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음식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3스타의 음식을 먹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되게 그만큼 디테일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정말 어제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코스 그대로 먹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다. 근데 그런 부분이 보면 지금 밍글스는 강민구 셰프님 없을 때 문을 닫습니다. 지금 레스토랑들이 셰프가 언제 출근하는지 모르는 레스토랑도 있는 반면에, 셰프가 잠깐 출장을 갈 때도 물론 그 밑에 주방이 19명이라고 들었는데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문을 닫는 식당이 있다면 그 음식의 디테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먹은 데 중에 저는 밍글스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와인리스트가 그 정도로 돼 있는 레스토랑도 거의 진짜 많이 없는데 어제 좀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밍글스가. 그러면 미슐랭이 아닌 것 중에 여기는 찐맛집이다.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미쉐린이 아닌데 제일 많이 가는 식당이라고 하면 저는 단연 뭐 레스포아를 제일 미쉐린 아닌 식당인 파인다이닝 중에 저는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레스포아 말고 하나 더. 하나 더. 사실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최근에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서, 뭐 여기가 딴 데보다 월등히 낫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먹은 식사가 뭐였냐고 하면, 별이 없는 식당 중에서는 최근에 일드 청담이라고 이제 청담동에 이제 일식 베이스인데 일식 양식 좀 섞인 이런 걸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 기억이 갑자기 싹 떠오르네. 아 맞다, 미슐랭이 하니까 형하고 그것도 이야기 많이 했다. 셰프들 경력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다이닝의 초창기 막 2007년, 8년, 9년, 10년, 11, 12 진짜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요리 학교 나오고 요리 학교 다니면 마지막에 인턴 스타주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 유명 레스토랑 스타주 하고 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뭐 화제가 되던 시절이었고, 1년이라도 일하고 오면 화제가 되던 시절. 지금 별 있는 그 마네 셰프님 사실 별다른 경력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냥 스타주 정도 하고 기껏해야 1년, 2년 일하고. 반면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하는 젊은 셰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파리에서도 뭐 레스토랑에서 뭐 몇 년씩, 막 10년씩 이런 분들 너무나 많고,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시던 분도 그만한 자기 식당에서 자기만의 요리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예전같이 뭐 스타주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경력이라고 대단히 내세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걸러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화 배통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되게 놀랐었거든요. 형님이 갑자기 연락 오죠. 야 준혁아, 얘가 여기서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부주방장을 했냐 하니까 아닌 거지 경력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예전에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 사람의 경력이 알렌디카스 플라자 아테네 수제프를 하고 라뚜다르장 수제프를 하고 막 이런 경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조그만 식당하고 오래되지 않은 식당에 부주방장은 그치. 수제프 부주방장 할 수 있어. 왜? 작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진짜 할수 있네. 라뚜다르장은 셰프가 50, 60대 있고 할 텐데 거기를 20대 심지어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 20대 초반에 그걸 했다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여전히 지금 뭐 예.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경력을 얘기하진 않아요. 싹.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럼 이 생선 중에 어떤 생선이 캐비어랑 잘 어울리겠습니까? 캐비어는 기본적으로 사실 되게 기름이 약간 져 있어요. 기름진 맛이 있고 기름이 많으니까 방어 같은 거랑 어울린다고 하기보다 차라리 광어라든지 서로가 진한 맛이어서 오히려 더 살려주는 성게랑 먹는 게 성게. 가장 전형적이고 좋은 조합이다. 이 작가님 제가 오늘 생선 부산물 좀 가져왔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또 뭘 또 사가지고 와, 이런 거. 큰 걸로 드시겠어요? 어디서 또 사셨어?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아니면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생선 부산물. 저희 캐비어를 맛있게 즐기는 팁이나 아니면 이거 꼭 지켜야 된다거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캐비어는 무조건 뭐 금속 스푼에 먹으면 안 된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거 저도 이제 뭐 그 제조사 가보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 잠깐 닫고 이런 정도의 큰 영향은 없다. 근데 캐비어만 그래서 손등에 올려 먹고 테이스팅하는 게 캐비어만 듬뿍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테이스팅할 때, 예. 오늘 구독자분들 그러면 샴페인 마실 때 캐비어 손등에 올려서 먹어보긴 해요. 이렇게 듬뿍 해서 먹고 샴페인 같이 먹으면 제일 좋고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분들이 먹기 되게 좋은 게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식빵 있잖아요. 식빵 사서 식빵을 살짝 토스트에 살짝 구워서 그거 잘라서 그 위에 얹어 먹으면 그냥 저는 이제 그대로가 밸런스가 좋고 맛있다. 식빵이면 그러면 다 맛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그냥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일 많은 그냥 빵집 파리바게트 가면 생매종 식빵이라는 게 있어요.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그게 조금 이제 파리바게트 신경 써서 만든 식빵. 근데 그 식빵 사서 거기다 해 먹으면 그냥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올려서 섞어서 먹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네, 좀 튀어나요. 네, 그럼 맛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 우리 왜 보드카 먹을 때도 캐비아를 이렇게 입안에 듬뿍 머금고 보드카를 싹 털어 넣으면 약간 독한 기운도 사라지게 싹 들어가는 그 맛이 있는데 저도 이제 숙제가 지금 이제 한국 전통주들 안동소주라든지 이런 뭐 한국의 그런 독주류하고 캐비아를 한번 매칭을 해보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형님 그냥 참 술 한잔 하시죠 해서 모셨는데 파인다이닝부터 시작해서 그냥 가볍게 먹는 음식으로 제가 항상 형님한테 여쭤봐요. 지방 출장을 가면 그 정도로 저도 나름 먹는 거에 까다로운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형님이 최고시니까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냥 항상 가끔 전화해도 형님이 항상 친절을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는 형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오래 봐왔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다 와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던 시절에 같이 여러 개 먹어보면서 진짜 젊은 혈기로 뭐 무리해서 사가면서 여러 가지 먹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벌써 이제 꽤 많이 흘렀는데 어느덧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와인 전문가의 와인 수입사 대표까지 되시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도 제가 이제 와인 하는 우리나라 채널 중 유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와인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정보나 와인을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그 아토님 채널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습니까? 작아 보이지? 작아 보이지?